자, 안녕하십니까. HR 데이터 탐색 분석을 하고 있는 유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배나라 유통의 직원 대상으로 통근 시간이 성과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 분석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BNR, 배나라 유통의 약자입니다. 배나라 유통의 약자 리더.csv 어디에 있는 거? C 드라이브에 HR04 밑에 있는 배나라.csv 데이터를 불러와서 배나라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배나라에는 31개의 관측치와 15개의 어떤 컬럼,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개의 어떤 관측치가 쭉 찾아봤을 때 오늘 데이터 분석, 탐색 분석은 임원을 제외한 직원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NR 데이터 프레임에서 29번째까지의 행만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데이터를 우리는 B1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배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에서 29번째까지 행 기준입니다. 이것을 가져온 것이 이제 배나라 B1입니다. B1에는 29개 관측지와 15개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탐색 분석 들어가기 전에 성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라 했으니까 성과 지수를 값을 찾아보니까 72, 75, 76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0부터 1까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변수를 변환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던 기준값을 가지고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죠. B1 달러 성과지수 빼기 어떤 겁니까? 최소값. 본인의 성과지수와 최소값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인 직원은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0이 나옵니다. B1 달러 성과지수. 계속 치기가 뭐하니까 제가 이걸 복사를 떠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 어떻게 해요? 맥스값 최대값에서 성과지수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 분모의 값입니다. 이것을 양쪽 다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요. 분자도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최대값 1부터 최소값 0 사이의 기준치로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새로운 변수에 넣어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연령, 성과급, 그런 비율을 따지기 위해서 하나의 변수로서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은 stnd. 자, 펑션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펑션 함수를 쓰겠습니다. 펑션 x. 자, x는 어떤 겁니까? x1은 어떻게 바꿔볼까요? 분자를 묶어준다. x값 빼기 min x 분의 어떻게 됩니까? 묶어주는데 max 변수 받아들이는 x 값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빼기 min x 요것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는 새로운 변수 x1을 받아보는데 펑션 함수에서는 return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return x1. 이제 이런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위에 나온 공식대로 계속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위에는 성과지수 하나만 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이러한 함수를 썼을 때는 stnd B1 달러 성과급으로 갈 수도 있고 B1 달러 연봉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공식의 1차를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그래프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 또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통근 시간과 성과 지수의 관계만 그려낼 것이 아니라
통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하루 근무 시간과 통근 시간. 주당 근무 시간이 많은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개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통근 시간이 자기 근무 시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B1 달러 새로운 변수 통근 시간 비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중이란 항목으로 컬럼에다 새롭게 만들어 있겠습니다. B1 달러 통근 시간, 그죠? B1 달러 통근 시간. 이 편돈이니까 왕복이니까 2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것이 분자입니다. 분자. 왕복 소요되는 통근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분모는 어떻게 갑니까? 주당 B1 달러 주당 근무 시간이 되겠죠. B1 달러 주당 근무 시간. 시간 나누기 주당이니까 5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이렇게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행하면 새로운 변수 통근 시간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롯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B1 달러 근속 연수 콤마 y축은 B1 달러 통근 시간 비중.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피치는 포인트 형태는 피치는 19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메인은 제목은 줄바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줄바꿈 메인은 제목은 성과지수 변화 분포. 분포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줄바꿈 하겠습니다. 컬러는 어떻게 해요? 컬러는 RGB GB 어떻게? stnd 함수를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B1 달러 성과지수 나누기 100. 자, 이것을 컬러 색상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0.2, 1, 1, 이러한 데이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가 들어가야 되죠. 자, 요 내용 쳐다봤을 때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성과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청색에 가까울수록 어떤 겁니까? 성과지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B1 달러 근속연수 콤마 마찬가지로 B1 달러 통근시간 비중 복사 떠서 갖다 있겠습니다. 자, 라벨은 B1 달러 이름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름을 다는 위치 포지션입니다. 코스는 3번 위쪽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김준환, 김준수, 박민주, 이현주, 장승혜 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빨간색이죠. 성과지수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최홍진, 김홍숙, 남기민, 이수환, 김대선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겁니까? 성과지수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그래프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라인
수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equal mean. 어떻게? B1 달러 통근시간 비중이죠. 통근시간 비중. 자, 그래프 선분 형태는 LTY equal 3 점선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equal 레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이 평균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똑같이 복사 뜨고 근속연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근속연수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평균 왕복 시간 비중이 10시간 이내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평균 잔업 없이 40시간 근무한 사람, 하루 8시간 근무한 사람 중에서 10%는 어떻게 됩니까? 80분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80분이 안 걸리고 왕복 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40분 이내에 걸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성과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왕복 시간에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30%는 2시간 40분이에요. 왕복 시간이.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과지수가 낮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성과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출퇴근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이름으로 해놨는데 직급으로 한번, 이상이죠. 라벨을 직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어떤 직급들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 자, 이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 사람들의 직급은 사원 대리 직급이에요. 총 근무 시간, 일일 근무 시간의 10%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과가 높게 나오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부장, 차장, 과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과가 낮게 나오고, 또 한 가지 기준은 뭡니까? 4년차, 6년차 미만 쪽에서는 성과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6년차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성과가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가 보다 큰 사람들은, 이 부분이죠. 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과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평균 근속 연수보다 적고, 그 다음에 평균 출퇴근 통근 시간보다 작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죠. 성과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조금 낮기는 낮은데, 이것은 어떻게 15% 같으면 1시간 20분, 출근 시간에 1시간 걸리는 사람들은 한 50% 정도가 어떻게 해요? 성과가 반반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과가 좀 더 좋아지려면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 주당 근무 시간이 50시간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 50시간 이상에서 출퇴근 시간 왕복 2시간 넘는 사람, 50시간 같으면 하루 잔업이, 하루 근무 시간이 10시간이에요. 10시간에서 또 출퇴근 시간 2시간 이상, 12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집에 있고 나면 14시간이 회사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워크앤밸런스가 안 맞아 들어가 낮다는 거죠. 결국 워라밸이 낮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과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번은 요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